2021년은 면역항암제의 암흑기가 되는 것일까요? 2월 23일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았던 임핀지를 자진 철회했습니다. 임핀지는 진행성 방광암 적응증 치료제였습니다. 조건부 허가라는 것은 임상 3상 전에 임상 2상의 결과만을 가지고 일단 허가를 내고 임상 3상을 그 다음 진행하는 겁니다. 급한 환자들을 위해 먼저 신약을 보급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그런데 막상 임상 3상을 진행하고 결과를 받아보니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겁니다.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자진해서 허가를 취소한 것입니다. FDA가 허가 취소를 하나, 스스로 허가 취소를 하나, 결국 결과는 같기 때문에 먼저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자진 철회는 옵디보에 이어서 두 번째 자진 철회라고 합니다. 두 번째라고 하니까 이거 FDA 허가 제도에 허점이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임상 1상과 2상의 결과만으로 허가를 내주는 게 빨라서 좋긴 하지만 반대로 빨라서 실수하는 게 많다는 것이죠. 임핀지의 조건부 허가는 2017년 5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임상 1상과 2상 결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허가이기 때문에 임상 3상은 이어서 진행해야 했죠. 그리고 2021년 2월에 자진 철회하기 전까지는 임핀지를 판매하는 수익을 그대로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져갔을 겁니다. 대략 4년입니다. 수익 볼 건 다 봤겠죠? 그리고 2020년 임상 3상 결과에서는 1차 엔드포인트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허가는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원래는 임상 3상까지 진행하고 신약허가 신청했다면 시판될 수 없는 약이었는데 임상 2상까지만 진행하고 거기에서는 결과가 좋으니 잠시 시판되었다가 결국 취소된 겁니다. 첫 번째 자진 철회는 옵디보였습니다. 2020년 말에 소세포 폐암에서 허가 철회를 자진해서 했습니다. 옵디보도 마찬가지로 조건부 허가를 받은 뒤 임상 3상을 통해 효능을 확실히 입증해야 했는데 체크메이트 451과 체크메이트 331 두 임상 3상 연구 보도에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였던 OS를 개선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20년 12월 29일에 소세포 폐암에 대해서 자진 허가 취소를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조건부 허가를 받은 신약들이 자진 허가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 3상에서 효능을 확정짓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자진 철회는 옵디보, 두 번째 자진 철회는 임핀지였습니다. 물론 해당 적응증에 대한 것이고 다른 적응증에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임핀지와 옵디보는 둘 다 면역항암제입니다. 여기서 끝이었을까요? 얼마 안 있어 3월 9일에는 티센트릭이 또 자진 철회했습니다. 미국에서 방광암 2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었던 면역항암제입니다. 티센트릭은 로슈의 PD-L1 면역항암제로 역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가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티센트릭은 확증적 임상시험인 아인비걸 211 연구에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인 OS를 역시 다른 면역항암제들과 마찬가지로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진 철회했죠. 작년 12월부터 4개월 동안 벌써 4가지 면역항암제가 임상 3상에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자진 철회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한 번씩은 이름을 들어본 유명한 면역항암제들입니다. 키투르다도 어느샌가 끼어 있었네요. 자진 철회 리스트만 봐도 벌써 옵디보, 임핀지, 키투르다, 티센트릭입니다. 이거 이러다가 면역항암제가 다시 사그라들고 리보세라닉 같은 표적항암제가 부각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 있는 면역항암제들은 바로 조건부 허가를 받았던 신약들인데요. 미국 FDA는 Accelerated Approval이라고 신속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속승인, 신속승인이라고 하는데요. 빠르게 일단 시판 후 이어서 임상적 확증시험을 수행하고 효능을 입증하면 계속 시판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면 허가를 유지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면역항암제들이 전부 OS를 개선하지 못하고 자진 철회한 겁니다. 물론 모든 적응증이 아니라 특정 적응증에 한해서입니다. 완전 효능이 없는 약은 아니죠. 3월 17일 뉴스 기사인데요. 짧은 기간 동안 가속 승인을 받은 많은 면역항암제들이 자진 취소되다 보니까 FDA에서도 신뢰도 문제도 있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재평가를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FDA는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항암제 자문위원회에서 가속 승인을 받았는데 임상적 혜택을 입증하지 못한 면역과목 억제제 적응증 6가지를 재평가합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다가는 또 자진 철회가 나오면 FDA 신뢰도는 땅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FDA가 실수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신약이 있다면 그걸 골라내서 철회시키고 싶었겠죠. 나중에 또 자진 철회가 나오기 전에 말이죠. 재평가하는 건 6가지 적응증이고요. 약물은 3가지입니다.
티센트릭과 키트루다 그리고 옵디보입니다. 재검토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기준이 높아지겠죠? 면밀하게 검토할 겁니다. 이전보다 깐깐한 기준을 대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4월 27일부터니까 이제 FDA 자문위 결과들이 하나둘씩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6개의 적응증에 대한 3개의 약물을 재검토했는데 먼저 티센트릭은 허가를 유지하는 것에 찬성표를 FDA 자문위들이 던졌습니다. 7대2로 찬성표가 더 많다고 합니다. 물론 조건부 승인이니까 이후 추가적인 데이터는 더 필요하죠. 찬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임상 3상에서 1차 지표를 개선하지 못하면 자진 취소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FDA는 우리가 혹시 너무 관대하게 조건부 허가를 내준 건 아닐까, 그걸 검토하는 것입니다. 물론 FDA와 자문위원회는 조금 다릅니다.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FDA가 참고하는 것입니다. 로슈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겠죠. 자문위와 합의를 봤네요. 로슈가 더 많은 임상 데이터와 의학적 근거를 제공하기로 했고 자문위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허가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다음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FDA 자문위는 티센트릭의 허가 유지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유방암 적응증인데요. 역시 7대2로 찬성표가 더 많았습니다. 신약 개발 회사들은 긴장되는 순간들이었을 겁니다. FDA 자문위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반대를 하면 FDA도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서 FDA 자문위는 키트루다와 티센트릭의 1차 방광암 적응증에서도 유지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티센트릭은 7대2로 찬성이 더 많았고요. 키트루다는 5대3으로 아슬아슬하게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최근 FDA 자문위에서 3일간 가속 승인 면역 항암제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받는 약물 3개와 적응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로슈의 티센트릭은 3중 음성 유방암, 위암, 방광암, 간암으로 4개의 적응증에 해당하고요. 키트루다와 티센트릭은 방광암 1개의 적응증에 해당하고 키트루다는 위암과 간암, 그리고 옵디보는 간암입니다. 이렇게 면역항암제들이 허가 유지냐 허가 철회냐의 갈림길에서 FDA 자문위에 깐깐한 재검토를 거쳤습니다. 그 이유는 조건부 허가를 받았던 면역항암제들이 임상 3상에서 1차 지표를 개선하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조건부 허가를 받았던 이유는 면역항암제가 최신 작용 기전의 약물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으로 도전하는 암 정복에 대한 기대감도 FDA 심사관들의 의사결정에 다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건부 허가를 내줄 때도 이 정도면 오케이라고 했다가 임상 3상에서 결국 효능이 없는 게 밝혀졌던 게 아닐까 상상을 해봅니다. 이를 통해 면역항암제도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세대 표적항암제들에게도 관심이 다시 돌아갈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 면역항암제의 효능을 높이려면 2세대 표적항암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입증하죠. 세 줄 요약입니다. 최근 조건부 승인을 받았던 면역항암제들이 주르륵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임상 3상에서 효능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자진 철회가 너무 많으니까 FDA 자문위에서도 재검토를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허가 유지였고요. 이를 통해 면역항암제 기대감이 감소하게 되는데 표적항암제들의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혹은 면역항암제 단독이 아닌 시너지가 나는 표적항암제들과의 병용이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리보세라닙은 표적항암제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